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전형적인 늦가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주춤하면서 오늘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따뜻한 일사 덕분에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도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구름만 많아지겠는데요.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수험생들은 입고 벗기 좋은 겉옷을 준비하셔서 기온 변화에 적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방은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고 약하게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9.8도, 대전은 6.5도, 대구는 12.2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동풍이 들어오는 동해안 지방으로는 계속해서 낮은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비구름은 내일 낮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일부 강원도의 높은 산지에서는 비가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내일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해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5도, 광주가 16도, 부산은 17도로 낮 동안에는 선선한 정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일부 강원 영동과 제주 지방은 주말쯤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이 계절에 꼭 필요한 농가의 정보를 담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셨던 권혁현 종자기술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서울과 농업, 조금 이질감이 드는 단어예요.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기술과 농업인을 위해서 표준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기술 보급, 농민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 생산, 이런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농업인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네. 또 도시민들은 농산물을 믿고 이용하는 네. 도농 상생의 길, 그 길 속에 저희 영농과 날씨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중북부 지역의 날씨부터 살펴볼 텐데요. 경기도 지역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한 정도로 아침 저녁에는 다소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주간 날씨를 확인해 봤더니 이번 주에는 큰 추위도 없고 또 하늘도 비교적 맑아서 야외 활동하시는데 또 작업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사님, 경기도에는 네. 주로 어떤 작물이 재배가 되나요? 네, 경기도에서는 식량 작물을 비롯해서 채소, 과수, 하예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경기도가 쌀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여주가 국내 유일한 쌀 산업 특구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맘때 쌀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십니까?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벽을 이제 건조해서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매를 할 경우에 품질 좋은 쌀을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온에서 빨리 건조하게 되면은 벽 아래 금이 가는 동할미라고 그 동할미가 쌀애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건조할 때는 너무 그냥 고온에 건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로 따진다면 40도 이하로 건조해야 되겠습니다. 네, 건조할 때 온도가 진짜 네. 중요하시겠네요. 이렇게 신경 써서 말린 벼를 잘못 저장하면 네. 낭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고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장고는 그 새로운 곡물이 들어오기 전에 저장고 내부를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서 충분히 소독도 하고 이래서 들어온 곡물들이 오염이 않게 위해 해줘야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저장고가 습하지 않도록 자주 통풍을 시켜주고 청결하게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고의 청결 유지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경기도 내의 벼 생산지별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천의 날씨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일 경기도 이천은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여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양평은 강수확률 0%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제법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산도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두툼한 겉옷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포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3도로 큰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농사의 첫걸음이죠. 토양 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토양 검정을 의뢰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토양 검정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한 필지에 땅에서 한 군데에서 파지 말고 땅의 겉흙을 한 10 내지 15cm를 걷어내고 그거를 이제 5군데, 여러 군데 나눠서 그걸 떠가지고 골고루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한 500g,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500g 정도 채취해서 봉투에다가 재배 필지 지원, 면적, 재배 작물명, 의뢰인 요걸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토양 검정을 할 때 따로 비용이 필요합니까? 농업인이라면은 그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을 연중 무료로 이제 농업인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채취하기 전에 그 인근 지역의 센터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정확히 확실히 떠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농민분들은 무료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결과지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네. 그래서 농가에서 채취한 흙이 결과지가 이제 통보가 되는데 논흙을 담당자가 이거를 전부 다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갈라가지고 고온 채로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분을 측정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은 벼가 자라는데 알맞는 영양소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면 그거에 따라서 내 논에 가부족하는 영양소가 알고 그에 따라서
비료와 석회 그리고 이런 거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 10일 정도면은 결과지를 받을 네, 수가 네. 있겠네요. 네. 쌀 수확은 모두 끝났지만 지금 막 수확을 준비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바로 부추인데요. 겨울 부추 재배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양주시의 자세한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주간의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아침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주말쯤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양주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평년 기온을 많이 웃돌았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0도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 저녁에는 많이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추 주산지 경기도 양주의 회천 농협을 전화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회천농협 조합원 지원팀 과장 이종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주의 날씨는 어땠습니까?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요. 하루 종일 맑은 날씨였고 낮에는 좀 포근했고요. 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죠. 네. 양주 부추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특징이 네.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습니까? 특징, 그러니까 모양새가 네, 솔잎같이 생겼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솔부추, 그다음에 실 같다고 해서 실부추, 그다음에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영양부추라고도 부르고요. 옛부터 저희 고장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를 해왔습니다. 또 항암 효과도 작용이 많이 뛰어나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정말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환절기에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 네. 부추는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나요? 요새 보통 친환경 자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수확을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농약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추를 재배하는 양주의 기후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지역은 타 지역보다 강우량이 좀 적고요. 이슬이 많아서 부추 재배에 적당한 지역이고요. 또 토양이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빠짐이 좋고요. 작물이 무르지 않아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주 부추 농가에는 어떤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을 부추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겨울 대비 동절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동절기 작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부추 농가는 동절기 날씨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온이 이제 4, 5도 가량 타 지역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요. 하우스 재배를 주로 하고 있고요. 하우스 터널 내에 전구 같은 열기구를 사용해서 밤에도 기온이 20도가 되도록 조절하고 있고요. 보온덮개 등을 이용해서 온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행히 날씨에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국 부추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부 지역의 식량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의 주요 식량 작물이라고 하면 콩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콩은 수확 후에 이 상품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콩은 수확 후에 바로 탈곡하지 말고 한 2, 3일 정도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탈곡하는 게 좋습니다. 탈곡 시에는 회전 속도를 한 300에서 한 400 RPM 정도가 알맞는데요. 콩에 수분이 많을 때는 회전 속도를 다소 빠르게 하고 그다음 수분이 낮을 때는
느리게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분에 따라서 탈곡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탈곡 후에는 저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장법도 한번 살펴주시죠. 콩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습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콩의 수분의 함량은 12에서 12.5%인데 온도와 관계없이 없이 저장고 내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5도씨 이하 저온일 경우에는 수분이 14에서 한 14.3% 정도에도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4.4도씨 이하가 되면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습도도 한 65% 이하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콩을 수분 함량을 한 10 내지 12%로 유지하면 안전하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맘때 또 중요한 것이 내년 농사를 결정할 종자콩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종자콩의 주 산지죠. 충청남도 태안의 날씨를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한 주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낮에는 제법 선선합니다. 하늘에는 비 소식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들면서 아침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5도였고요. 낮 기온은 14도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고 낮 기온은 살짝 올라서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종자콩과 또 나물콩, 두 콩의 건조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종자콩이나 나물콩이나 똑같이 씨앗이 발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건조할 과정이 되겠습니다. 건조할 때 고온에 건조하게 되면은 종자가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콩나물 콩도 못 쓰고 종자도 못 쓰기 때문에 하여튼 콩은 한 40도 이하 온도에서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안에 뭐 종자콩이 있다면 보령에는 효자 상품이 바로 버섯이 아닙니까? 네. 특히 보령은 버섯 산업 특구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버섯 농가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이맘때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최근에 외기 기온이 낮기 때문에 버섯의 배지라든가 물치기 작업, 살균, 그리고 버섯 배양 균사, 버섯의 생육기의 한기, 온도 습도를 관리에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외기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배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흡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겨울철에도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버섯에 있어서는 습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은데요. 습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버섯에서는 온도가 낮은 계절에는 배지의 수분이 증발이 늦고 버섯의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버섯 수분 요구도가 많지 않지만 대기 중에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나 습도가 낮은 시간에는 한기를 자제해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버섯 재배에 가장 적합한 습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버섯 재배에 알맞은 습도는 버섯 배지를 제조할 때는 한 60%에서 65%가 되고 균사라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 이 균사가 뻗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요때는 버섯의 습도를 습도를 한 70에서 80%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버섯이 발생할 때 그때 가장 습도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 95% 정도 유지해주고 통상 버섯 발휘가 되고 나서 생육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습도를 유지하게 되면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겨울철 버섯을 재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은 8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산지별 버섯 주요 산지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감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기술사님, 가을 감자 수확의 적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감자라 하면은 제주도하고 해안지대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가을 감자가 수확하게 되는데 대부분 한 11월 중순 지금 이때가 지금 되겠습니다. 근데 감자를 수확하기에 알맞는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잎이 이제 일단 누렇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마르기 때까지 그때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가 돼야 감자 알이 전분이 다 축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에 달했을 때야 감자 개경이 최고 굵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표면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코르크화돼서 만약에 일찍 수확을 하게 되면은 감자의 전분 축적이 덜 되고 그 다음에 껍질도 표피도 잘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장 중에 부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잎이 누런 상태 이때 수확하는 지금 가을 감자는 지금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수확할 때 이렇게 저장할 때 감자를 부패하기가 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감자는 일반 그 다른 곡물류하고 다르게 수분이 한 60%에서 70% 이상 함유하게 있기 때문에 수확 후에도 저장 기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감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감자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자는 수확하기 전에 수확 한 4, 5월간은 일단은 비가 안 올 때 그때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는 거는 다시 분리해 가지고 껍질이 벗겨진 거 분리해서 보관해야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수확할 때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게 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내년 종자용으로 쓸 감자도 관리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자는 종선은 우리가 이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걸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바이러스 병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자 종서를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종서량이 이 절대량이 부족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염두에 뒀다가 행정기관이라 하면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장님인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자 종서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행정기관에 잘 문의하시고 이장님께도 꼭 네. 한번 문의를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가 수분이 많지만 이보다 더 많은 게 고구마잖아요. 네. 고구마 역시 저장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이 저장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장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은 부패되고 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는 절대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아무리 큐어링이라 그럽니다. 큐어링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30도에서 33도 정도 온도에다가 90에서 한 95% 정도 습도가 있는 데서 한 3, 4일간 둡니다. 그러면은 고구마 표면에 땀이 납니다. 땀이 난다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큐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자에다가 담아 가지고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가지고 그래서 한 80% 정도 담아 놓으면은 그래서 저장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꽉 채우지 말고 예. 80% 예. 정도 담아놓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고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온습도는 네. 어느 정도일까요? 감자는 고구마는 이 온도는 한 12도에서 15도 정도 유지하고 습도는 한 85%에서 90% 정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도 이하로 이 저장을 하면은 아무리 큐링 처리를 해도 우리가 통상 보면 부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구마는 특히 저온에 두게 되면은 부패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방에 이렇게 이게 없는 경우에는 방 운무게
몸무게 뜨뜻한데, 그래 뜨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12도, 15도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 그런데 보관하게 되면 그 이상 온도가 높게 되면은 싹이 나버립니다. 예, 싹이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한 12도에서 15도 꼭 이 온도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감자와 고구마 저장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딱 이맘때 맛볼 수 있는 남부 지역의 대표 과일, 바로 반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한창 출하 중인 반시 지역별 날씨, 청도군의 지역별 날씨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입니다. 풍광면인데요. 내일 다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강남면입니다. 내일 다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화양읍인데요. 내일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6도로 큰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매전면 역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고요.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꽤 춥겠습니다. 금천면 역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네, 반시의 고장 청도의 날씨를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에서 느끼는 날씨는 어떨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도 농업기술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양태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오늘 날씨는 어땠습니까? 네, 청도군의 오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사늘하고 낮에는 포근한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청도는 감의 본고장이잖아요. 청도감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청도의 감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청도 반시인데요. 청도 반시는 씨가 없고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구연산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명품 감으로서의 입지는 물론이고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전국 떫은감 생산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생산량이 36%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데요. 올해 감 작황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원래 청도 반시의 작황은 동해, 냉해, 폭염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생산량이 약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감소해도 품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 재배 농가들은 현재 수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가온 막바지 정리 작업과 함께 경영 분석을 통하여 내년도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감 가공 농가들은 감말랭이, 방건씨 같은 가공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감은 가공품으로도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감 농가는 동절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올 겨울 추위와 건조를 대비해서 지피나 보온 자재로 나무를 감싸주고 관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해충의 월동처가 되는 죽은 가지나 낙엽 등을 모아서 소각이나 메모를 해 병해충 밀도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네. 월동장 작업으로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산량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아쉽긴 하지만 품질은 아주 높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많이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사님, 감을 잘 건조하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을 이제 건조하는 방법에는 자연 건조, 천일 건조를 하는 자연 건조와 열풍 건조가 있겠습니다. 천일 건조, 자연 건조는 적합한 곳은 북서쪽에서 계절풍이 이제 바람이 좀 많이 잘 부는 통하는 이런 곳이 좋습니다. 그런 곳에 깨끗한 장소 여기에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자연 건조 기구에 따라서 이 꽃감의 품질이 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천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열풍을 건조 혼합해 가지고 하는데
열풍 건조는 우리가 그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한 30도에서 35, 2도 정도 이 정도에 넣어가지고 하루쯤 건조했다가 1일 건조했다가 다시 빼가지고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28도 이렇게 또 낮춰가지고 이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이 이 정도 되면은 감에 이제 습도가 한 40, 한 5%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먹기에 딱 좋습니다. 멀컹멀컹 안에 겉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이 겉을 온도를 높여버리게 되면 겉이 딱딱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겉이 안에는 몰캉몰캉 수분이 한 45%, 50%이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입맛에 딱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영농과 날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